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해부생리학 두 번째 시간 미각 후각계통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피부 감각, 신부 감각, 내장 감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각을 먼저 알아볼게요. 미각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냠냠 먹고 맛을 느끼는 거죠. 테이스트 센스라고 하고요. 물에 녹은 화학물질이 자극이 되는 감각으로 주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감각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렇게 5가지로 감각이 나누어지고요. 이 감각들은 혀의 테이스티 버드라고 하는 맛봉우리 미뢰라는 곳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요거 정도가 여기 미각에서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맛을 못 느끼는 걸 미맹이라고 하는데요. 테이스트 블라인드니스 혹은 넌 테이스터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맛을 못 느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서 쓴맛을 못 느끼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맛이 안 느껴진다,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미각봉우리의 이런 변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맛봉우리의 변성이라든지 어떤 유전에 의한 미각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맛봉우리가 좀 무뎌져가지고 짠맛을 잘 못 느끼게 돼서 점점 더 짠 음식을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보통 뭐 젊고 건강한 사람 경우에도 침분비에 장애가 있다든지 입에 점막에 염증이 있다든지 혹은 그런 의치 있죠. 가짜 이빨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뭐 막 몸에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맛을 느낄 수 있겠죠? 자, 미각 기관은 맛봉우리 미뢰로 대표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면 하나의 큰 덩어리 같지만 사실 여러분 혓바늘 놔보신 적 있죠? 혓바늘이 혀 속에 이렇게 조그맣게 뭐가 뿅 솟았는데 엄청 아픈 거잖아요. 이제 이게 하나의 맛봉우리에 염증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맛봉우리라고 하니까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죠, 여러분? 이 맛봉우리 에는 이제 하나의 이 맛봉우리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맛봉우리에 이쪽이 바깥쪽이거든요. 음식이 이렇게 닿으면은 이 맛봉우리에 이 음식의 화학물질이 녹아서 자극이 되고 그게 이 미각세포 테이스티 셀에 끝부분에서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맛이 신경섬유는 맛봉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미각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후각과 후각기관이에요. 후각기관은 미각과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에 의해서 자극이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그 자극에 약한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지금 설명하고 하는 이 후각이거든요. 맛이라든지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거 계속해서 우리가 자극으로 느껴지는데 냄새는 금방 적응하는 거예요. 뭔가 악취 같은데 잠깐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더운 여름에 한 좁은 교실에서 막 수업하고 나면 그 교실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은 냄새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교실에 계속 있었던 우리는 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게 후각의 수능이라고 해요. 이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으면 금방 그 기관들이 어떤 뭐 지쳤다고 해야 될까요? 그 냄새에 적응을 해서 곧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가스가 누출됐다든지 뭐 이럴 때에도 그게 조금씩 누출이 되면은 점점 적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후각의 수능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후각기관은 코 점막 부위에 후각세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해 있다라고 합니다. 후각상피는 후각세포와 그리고 버팀세포로 구성이 되고요. 위쪽 끝부분에 후각선모라고 하는 작은 돌기, 뾰족뾰족한 이런 것들이죠. 돌기를 가지고 끝부분은 축삭을 낸다라고 해서 이제 축삭들이 모여서 후각신경으로 전달이 되는 거겠죠. 후각상피는 외부로 나온 유일한 신경세포로서 재생되는 신경세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후각기관의 조직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막 바깥 부분이 이제 우리 가장 피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후각 상피 부분에 후각 선모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화학 물질들이 날라가지고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후각 신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후각 신경 몇 번 신경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뇌신경에서 후각 신경은 1초라도 안 맡으면 이었죠. 그죠? 올팍토리 너브가 1초라도 안 맡으면 1번 신경이 후각신경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외피예요. 피부 스킨. 이건 우리 아마 피부에서도 한번 수업을 했을 거예요. 피부는 약 1에서 4mm 정도 얇고요. 얇은 곳은 눈꺼풀, 귓바퀴, 귀두, 음낭 이런 곳이 얇은 피부고요. 두꺼운 곳은 손바닥, 발바닥, 발꿈치 이렇게 외부에 접촉이 많은 곳이 굉장히 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성인보다 소아가 피부가 얇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는요, 표면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표피에는 다양한 부속기가 발달해 있는데 우리 피부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괴물을 그렸네요. 지워야겠다. 너무 이상하니까.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의 손에는 손끝에 손톱이 붙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있을 거고요. 또 땅구멍 같은 것들도 있죠. 땅구멍에서 기름도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표피에 있는 부속기관이라고 해요. 자, 피부는 이렇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이 이름들이죠. 가장 바깥에 있는 것들 표피, 에피더미스고요. 더미스는 더미스인데 무슨 더미스다? 에피. 바깥에 있는 더미스다. 자, 에피더미스 아래는 뭐죠? 진짜 진피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는 피하 조직이라고 해서 하이포더미스가 있습니다. 에피더미스, 더미스, 하이포더미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피부의 부속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부샘이라고 하는 것이 땀샘, 피부기름샘, 젖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땀샘은 말 그대로 땀이 쫄쫄쫄 나오는 거죠. 진피에서 피부 밑조직까지 뻗어있는 대롱관, 관상선으로서 땀을 분비한다. 땀샘은 온몸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부 기름샘이라고 하는 우리 피지선이에요. 우리 피지선에서 여드름 나죠? 피부 기름을 분비하는 꽈리샘으로 입술, 코, 안뜰, 귀두 등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젖샘은 이제 아기들 젖을 주는 그 젖샘이죠. 네, 먼마리 글랜드라고 해서 성숙한 여성의 유방 안에 있으면서 임신하면 급격하게 발달해서 분만 후 젖샘에서 젖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런 젖샘이죠.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줄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샘이고요.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유두로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젖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헤어, 온몸에 있는 각질 기관으로 피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촉각에도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헤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뭐 바깥층, 속 둘림층하고 속 뿌리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손발톱, 네일, 발가락의 끝마디마다 등면에 생기는 각질기관으로 손발가락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요. 자, 다음 이제 외피와 감각이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번 페이지는 내용이 참 적죠. 피부 감각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자극에 대한 기계적 감각, 그리고 온도 변화에 대한 온도 감각, 통각, 수용 감각, 통각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기계적 감각이라고 하면 눌렀다.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움직인다. 이런 것들 기계적 감각이고요. 차다. 뜨겁다. 온도 감각. 그리고 콕콕콕 찌른다. 아프다. 이런 게 통각, 통증 수용 감각입니다. 피부 감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심부 감각은 팔다리의 위치나 움직임에 대한 운동 감각과 심부 통증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리고 내장 감각은 배안이나 가슴 안의 내장 통증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그리고 체벽, 가로벽의 몸통신경에 의해서 전달되고요. 내장 통증은 때로 실제로 내가 아픈 부위와 떨어진 부위에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걸 연관 통증이라고 해요. 뭐 대표적인 걸로 사람의 몸에서 배에서 가스가 차잖아요. 그러면은 막 목이 결리고 이런 통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심장에서 협심증 배웠었죠. 분명히 심장이 아픈 건데 이것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한 목이 터질 듯이 아픈 그런 통증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연관 통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페이지에서는 감각계통에 대해서 미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외피의 감각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교과서 한 번씩 보면서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은 뭐 시험이라든지 뭐 어떤 고시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